자, 제가 그러면 뭐 판사나 뭐 변호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명태균 피고인 진술 조서 녹화여 동영상을 제출한 것은 이거 검찰이 저희는 뭐 증거를 제출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 검찰 유죄를 탄핵하는 증거라 하더라도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거 받아주셔야 됩니다. 검찰의 증거를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 직접 공소 사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안 됩니다. 영상 녹화와 관련해서 검찰에 신청을 했는데 하멍차사입니다. 뭐 정이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직접 열람해서 보시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검찰에서 이제 열람을 불허하겠다면 그때 가서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오늘 이제 증거인부죠. 근데 명태균이 검찰에서 자신이 작성했었던 이제 그 진술했었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를 부인을 했어요. 동의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은 이 진술 조서는 의미가 없다. 네. 내가 이 영상 진술을 할 당시에 이제 영상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 녹화를 봐야 된다. 이 진술 조서는 검찰이 말 그대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그 꾸며진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진술할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그 영상 녹화, 그 녹화된 영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꼭 증거로 채택해 달라라고 이제 재판부에 읍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판사가 아니 뭐 진술 조서를 또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그 기초가 됐던 영상을 제출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안 받아주겠다. 우리 청담동 술자리 우리 조사 받았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은 검사가 그 유관모 검사가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네들 기소에 불리하다 싶은 거는 그냥 자기 혼자만 듣고 있어요. 맞습니다. 말 안 적죠, 그죠? 네. 제가 그래서 그거 좀 적어주세요. 네,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안 적습니다. 네. 불리한 거는. 네. 근데 어쨌든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리된 진술 조서가 아니고 사실 영상 녹화를 증거로 제시하게 되면 그거 뭐 한두 시간도 아닐 테고 거의 뭐 그 하루 종일 조사받은 걸 영상을 돌려봐야 되니까 엄청난 재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재판부는 검찰에다가 신청을 해보고 열람해서 안 되면 그때 재판부에다가 얘기해봐라. 네. 이렇게 지금 일단 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제가 변호인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하면서 공소 사실 1항과 같이 강혜경 씨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함께 재판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병합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사항 대강 봤는데 강혜경 피고인이 금전 교부 관련해서 이 공범으로 관련해서 회계 책임자 사기와 관련된 부분 같으네요.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나 지금 조사한 내용이 그거 싹 다 조작입니다. 조작 증거는 제가 오늘 검찰에서 영상을 틀었으면 검찰이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녹음 자체가 다 검사님들입니다. 검사님 목소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틀을 녹음들은 다 검사님들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자기들이 얘기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조작됐는지 들어보세요. 틀 테니까 다 녹음해놨어요.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여기서 검사님들이 어떻게 이 수사를 했는지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휴대폰 통화로 다 돼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소 1, 공소 2, 공소 3이 어떻게 조작돼서 만들어져 있는지. 네. 상당히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뭐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 입장에서는 여기 뭐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자신을 에게 적용된 이제 이 공소 사실 자체가 검찰이 이제 뭐 조작한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검사들이
조서에 이제 작성되지 않고 검사들이 자신한테 했던 얘기, 어떤 식으로 아마 회유를 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예. 사실은 명태균 입장에서 이 12.3 계엄이 성공했다고 얘기한다면 검사들이 아마 명태균을 계속 달래면서 결국 명태균이 뭐 제2의 뭐 유동규라든지 아니면 제2의 뭐 남욱 뭐 이런 네. 서로 적극적으로 검찰에 이제 협조하는 인물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명태균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저 진술이 11월 9일 아니면 10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가 이제 11월 4일이죠. 예, 그때 그걸 읽어보고 난 뒤에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쿠데타를 결심한 바로 그 주간에 명태균을 이제 11월 8일, 9일 날 이제 이틀에 걸쳐서 검사들이 부르는데 명태균의 저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검사가 뭔가 명태균을 회유하거나 아니면 뭔가 물밑 거래를 시도했던 정황이 그 녹취 안에 그 녹화 영상 안에 들어가 있을 걸로 좀 의심이 좀 됩니다. 네. 자, 다음 보죠. 네. 네, 김영선 씨가 얘기한 거죠. 네. 이거 해주시죠, 그러면. 네. 네. 이 공소 사실하고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지금에 와서 대선 과정에 왔다 갔다 하며 차 한 잔 3번밖에 공소 사실 일은 강혜경 씨가 3천만 원 빌려준다고 해놓고 제가 당선된 그 즈음에 횡령한 그 다음에 2년 동안 거짓말한 다음 돈을 가져간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쓴 거예요. 강혜경이 주범이고 이 강혜경이가. 재판장님, 왜 앞전에 무혐의가 됐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혐의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분들이 전화기가 나오니까 황금폰 때문에 무혐의 된 사건을 갖고 거기다가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검사님이 얘기한 거를 제발 녹음을 좀 틀게 해주십시오. 검사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 열람 등사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하세요. 야, 변호인 그리고 좀 피고인 좀 자제 좀 시켜주세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보니까 이거 법정 내에서 이런 이야기는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실제 저희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돈 안 받은 거 다 안다. 검사 이야기입니다. 구속되었으니까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좀 심리하면서 자꾸 녹음이 다 돼 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검사가 군사정권의 검사도 일제시대의 검사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네. 그래요. 요 앞전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이 요 앞에 보면 재판장님 앞전에 무혐의가 됐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혐의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 얘기는 이제 애당초에 이 사건이 지난해 4월 총선 직후에 선관위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이 선관위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윤석열, 김건희 씨 등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아마 황금폰의 존재들을 검사들이 아마 파악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결국 그 당시 선관위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런 범죄 사실들이 인지는 됐지만 포착은 됐지만 결국 명태균이 황금폰을 깐다라고 뭔가 좀 압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덮었던 사건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한번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황금폰 때문에 덮었던 사건을 이번에 다시 검사들이 그걸 범죄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명태균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명태균의 말을 우리가 다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은 원래 이 정치자금법 위반 죄는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죄를 최초에 처음 수사할 당시에는 황금폰 카드를 꺼내면서 덮게 만들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다시 강혜경 씨 등의 이제 결정적인 증언이 드러나면서 명태균 씨가 덮으려고 했었던 범죄 사실이 이제 세상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니까 검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명태균을 기소했던 거죠. 네. 중요한 건 앞전에 명태균이 황금폰을 가지고 검찰 수사를 무마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오늘 재판정에서
이제 명태균 씨의 이제 주장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 기사를 쓰려면요 저런 걸 가지고 기사를 써야 돼요. 네. 저런 내용 기사 돼야 되는데 명태균이 소란을 피워서 쫓겨난 게 무슨 그 대단한 거라고. 네. 그걸 가지고 기사를 다 쓰고 있습니까? 네. 네. 앞전에 황금펌 때문에 무혐의 됐었던 것이다. 그게 기사. 이게 아주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탐사에서 또 우리 뉴탐사 시청자분들은 또 워낙 이게 시사 정보에도 고급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이런 언론들이 보도 안 하면서 슬쩍 덮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금폰을 가지고 명태균과 검찰 간의 딜은 지난 총선 직후에도 한 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제 오늘 좀 명태균의 주장을 통해서 물론 좀 더 그게 사실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명태균은 제가 얘기한 거에 다 이 녹화 영상만 까지면 다 그대로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특히 이제 또 다음 내용은요, 좀 깁니다. 명태균이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놓고 검찰에서 회유 압박했다는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관님, 그 영상 녹화의 마지막 날에 여기 보시면 맨 첫날에는 뭐였냐? 홍등불 검사님께서 강혜경이가 어떻게 공익제보자가 되냐? 마지막 날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영상을 보셨을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저한테 와서 본인이 검사가 늦게 됐었는가 봐요. 나이 어린 것들이 자꾸 압박을 하는데 전화기 달라고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언론에 보도된 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작다. 그걸 2번 얘기하더니 금액을 올려버렸습니다. 아니 7천만 원 갖고 지금 7천만 원의 의심을 받는 사람한테 야 7천만 원 또 너무 작아. 8천만 원 해야 돼. 그런 조사를 한 사람이 저분입니다. 영상 녹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자세히 있으면 우리한테 주세요. 왜 여태까지 안 줬습니까? 이 재판기일 하루 전날 줬잖아요. 네. 자, 그래요. 여기 이제 홍등불 검사 이름이 지금 나오죠. 네. 이번에 그 창원지검에 이제 명태균 수사를 위해서 투입됐던 검사가 모두 11명인데 저 홍등불 검사를 제외하고는 전원 다 이 타청으로 그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네. 수사팀 중에 유일하게 홍등불 검사 1명만. 그리고 아마 홍등불 검사가 오늘 저 공판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사를 바라보고 지금 명태균이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명태균의 이제 얘기에 따르면은 홍등불 검사가 명태균을 상대로 홍등불 검사가 저 사시 출신이 아니고 아마 변시 출신이었죠. 네. 그래서 변시 출신인데 아무래도 늦게 들어왔고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 검사들이 기수는 위지만 자기보다 나이 어린 검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등불을 이제 압박을 했던 것 같죠. 빨리 전화기를 좀 아마 회수하라. 황금폰을. 그러니까 이 홍등불이 계속 전화기를 달라고 위에서 자꾸 쫀다. 나이도 어린 것들이 이러면서. 네. 그게 지금 녹화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녹화가 돼 있다는 거죠. 참 저걸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뭔지 모르지만 이제 명태균을 이제 어쨌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일정한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명태균이 부른 거는 액수가 너무 작다. 7천만 원 작다. 네, 조금 더 올리자. 8천만 원 하자. 뭐 이런 식의 좀 딜이 있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명태균의 주장이니까요. 네. 법정에서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야 이게 피고인이 저렇게 말을 많이 하네요. 네. 저런 경우는 또. 네. 네. 자, 그래서 이 홍등불 검사가 이제 뭐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할까요? 네. 실질적으로 변호인이 탄핵할 내용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위는 김태열이 수익은 강혜경이 가져간 거예요. 저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명태균도 거의 그런 상황인데 행위자, 주범자를 뒤집어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을 주범자로 만드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하고 뒤바꿨기 때문에 이 공소사실 1항은 강혜경이 3천만 원 가져간 거에서 이렇게 저렇게 2년 동안 녹취를 해서 상상으로 뒤집어서 대선까지 연결을 했으니까 검사님의 말에 탄핵하는 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기록도 없고 간곡하게 저도 법조인으로서 그런 마음이
내가 뭐 정치인이라서 이러고 있는데, 아유. 얼마. 예. 그랬더니 명태균이 김영선 씨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네. 네. 답답하대요. 네. 이 명태균과 김영선 두 사람의 관계에 그동안 이제 제3자들, 목격자들이 많았잖아요. 예. 명태균이 오히려 김영선 머리 위에 있었던 것 같다. 그렇죠. 예, 재판정에서도 이제 그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김영선이 아마 자기 혼자만 이제 살자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명태균이 명령하듯이 예. 평소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그대로 법정에서도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자기가 옛날에 모시던 사람이면 그 김영선 의원님이라든지 의원님 그만하십시오라고 네.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랫사람 대하듯이 네. 그만해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자, 네. 이제 이런 가운데서 검사도 이제 명태균한테 불만을 표시합니다. 네. 아, 이건 매일 네, 명태균발 재판의 수사 기록이 나오는데 이거 내용이 수사 기록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네, 언론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언론 보시면은 언론에 어디가 봅니까?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낸 내용 증명요. 강혜경이 김영선이한테 그럼 내가 내용 증명인데 수사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검사가 다음번에 공판 기일 날요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 녹음 한번 틀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 다음부터 입 닫겠습니다. 수사 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누가 방금 앉아 계신 분요. 저 구속 심사할 때 했던 말 그거 그대로 갖고 오십시오. 지금 바꿔나갖고 왔는지 그 다음에 구속 정부심 할 때 내용 지금 똑같습니까? 재판이 신성한 곳인데 검사는 그렇게 막 거짓말해도 됩니까? 당신도 가서 구속해갖고 감옥에 독방에 3개월 있어봐. 네, 이렇게 하죠. 네, 오늘 너무 연기를 리얼하게 열연을 하는데 명태균의 몰입을 잠깐 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요까지를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이제 명태균이 검사를 상대로 해서 최후 통첩을 날린 거예요. 네. 예, 법정에서. 자, 당신이 잘 알지 내가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거 길지도 않아. 딱 15분. 15분. 예,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진술 받기 전에 보통 대장동 사건도 이제 유동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술조서 받기 전에 검사가 따로 불러가지고 1대1로 무려 30시간 동안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검사하고 단둘이 시간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명태균이 얘기했던 이 15분은 본격적으로 조서 안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에요.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뭔가 검사와 명태균 사이에 오고 갔었던 뭔가 물밑 거래, 딜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명태균이 드디어 이제 15분짜리 영상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최대한 압박한 거죠. 그래서 검사 당신이 그 15분짜리 영상을 공개할 배짱, 자신이 없으면 나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마라. 나를 감옥에서 당신들이 책임지고 꺼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이 15분짜리 영상을 증거로 법정에 공개하리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저 15분짜리 그 녹화 영상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이번 계엄에 네. 어떤 그 중요한 그 신호탄, 그 트리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태균이 저렇게 큰 소리를 방방 치는데 검사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명태균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뭔가 휴대폰에 다 녹음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그 영상 녹화할 당시에 명태균도 자기가 스스로 녹취를 한 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있겠죠. 예, 그런데 네. 자기 스스로 녹취한 걸 까지 않는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 15분짜리 영상, 그 녹취를 세상에 공개하기보다는 검찰을 최대한 압박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명태균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저 검사나 혹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이제 압박 용도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네. 자, 피고인 여기서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욕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서 끌려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더 이상 보면 안 돼. 재판장이 이제 제재를 한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사실상 이제 더 뭐 진행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법정 경위한테 퇴정을 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제 퇴정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뭐 기일 또 증인심은 어떻게 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면서 오늘 공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예. 아마도 그날 당일날 이 재판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리얼하게 공개한 아마 언론은 저희들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현장에 그 시민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가 계시는 다 같이 오늘 보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차원으로 오늘 이런 그 저희 기록을 한 내용들을 재판 기록들을 여러분들께 상세히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 명태균이 얘기했었던 그 15분짜리 동영상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명태균에 대한 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은 11월 8일, 9일. 이때쯤은 이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계엄을 결심한 상황입니다.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를 봤더니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명태균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을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도 창원지검에 내려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뭔가 이 계엄을 선포하리라고 하는 그 이해감을 최소한 창원지검의 정유미 검사장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명태균에 대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계엄을 해서 윤석열, 김건희 우리 영부인과 또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는 계엄이니까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적당히 명태균의 입만 막아주면 된다. 이런 태도로 조사가 진행이 됐던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되고 명태균도 그런 정들을 알기 때문에 이 검찰에게 15분짜리 영상 까자. 너희들 깔 용기 없으면은 나 그만 몰아붙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명태균 씨는 하여튼 그 지금 그 검찰도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